저는 지금 현재 편의점 7개 운영하고 있고요. 2023년 기준으로 지금 한 60억 정도 연매출 일어나고 있고, 올해 이제 편의점이 많이 어려운데요. 근데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성장해서 올해는 한 70억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. 최고 매출은 일매출 40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. 이거 뭐 비밀인데 뭐 사실 모든 비용을 다 처리하고 뭐 1,000만 원 이상은 남죠. 한 점포에서만. 근데 그게 이제 처음 했을 때 그렇게 나진 않고요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많이 이제 했으니까, 재계약을 하면은 사실 좀 본부비가 좀 조정이 되거든요. 그래서 본부비를 좀 많이 받으니까 또 수익도 많이 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체제 같은 경우는 각 점포마다 점장이 다 있고요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든 점포를 관리를 하고 있고, 나머지 점포들은 이제 점장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 점장들을 관리를 하죠. 24시간 돌아가는 근무자들은 다 있다. 근데 대부분 다 월급제예요. 그분들은. 그래서 좀 비용이 인건비가 좀 많이 쓰는 편이죠. 다른 데에 비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인건비만 해도 거의 뭐 1,000만 원 가까이 쓰니까요. 한 점포에서.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잘 되는 점포들은. 일단 비용은 이제 임차 관련 비용이 제일 중요한데요. 원래는 그 편의점 이제 뭐 GSCU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,270만 원이 일단 필요하고요. 거기 플러스 임차 관련 비용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임차 관련 비용은 워낙에 천차만별이라서 뭐 임차가 보증금이 1,000만 원에 뭐 100만 원이다 이러면은 2,270이 아니라 3,770만 원만 있으면은 창업이 가능한 거죠. 근데 이제 뭐 1억이다. 이제 임차 비용이 1억에 뭐 500이다 이러면은 1억 2,270만 원이 필요한 거고, 임차 비용이 워낙에 서울이랑 뭐 지방이랑 모든 게 천차만별이라서 2,270만 원은 고정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봐야 되고요. 그러면은 건물 주면은 그냥 2,270만 딱 있으면 되는 거네요. 맞습니다. 대신에 이제 담보는 있어야 되는데, 담보가 보통은 5천이거든요. 5천에 대한 담보인데 뭐 그거는 이행보증보험이나 아니면 뭐 근저당으로도 대체가 가능한 거니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그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재고량인데, 보통 재고량이 그 다른 점포들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이상 높아요. 보통 2,000에서 3,000 정도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, 원가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적은 게 5,000 이상 가지고 있거든요. 제일 많은 점포는 8,000 넘게도 가지고 있어요. 쌓아두는 거 포함, 그 매장에 있는 거 포함이죠. 다 완전히 그냥 매장에 다 있는 상품들. 지금 다시 돌아가라 그래도 제일 먼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할 게 저는 재고라고 생각해요. 상품만. 상품이 무조건 많아야 돼요. 아무리 서비스가 좋고 청소를 잘 해놨는데 상품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상품이 없어요. 거기 안 가게 되겠죠. 아무리 친절하고 해도, 아무리 의리가 있어도 이 사람은 그 의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원하는 상품이 있어야지 가게 되니까 무조건 상품이 그래서 우선입니다. 경쟁점들을 다 이제 없애고 했던 게 재고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만큼 이제 좀 버리는 것도 많은데, 그 로스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버리는 것도 많지만 이 상품이 무조건 많아야 고정 고객이 계속 생기거든요. 왜냐면 다른 데 가면 없는데 여기는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괜찮아요. 이게 절대 이게 변화가 갑자기 안 일어나요, 편의점은. 왜냐면 서서히 가랑비 옷 젖듯이 일어나거든요. 그래서 한두 번 이제 실망하면 이 사람이 이제 저희 점포로 오잖아요. 그럼 이제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. 저 점포는 안 가는 거죠.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. 그렇게 이제 계속 서서히 한 2년, 3년 이렇게 되면은 성과가, 그러니까 1년 이상 해야 성과가 좀 나오거든요. 장기전이에요. 굉장히 힘들어요.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죠. 그거는 추가로 이제 그렇게 돼 있으면 좋죠. 좋은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원하는 상품이 있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하죠. 원하는 상품이 있고 진열도 잘 돼 있으면 좋죠. 근데 이제 그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은 재고량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상품을 뭐 만약에 이제 100가지가 있는데 나 50가지만 해놓고 나 진열 예쁘게 해놓게 하는 것보단 차라리 100가지를 하고 좀 진열이 좀 망가지더라도 100개를 하는 게 낫다는 거죠. 그래서 제 점포들은 대부분 곤도라 그 진열대라 그러거든요. 진열대가 굉장히 높아요. 최대치로 높여놨거든요. 그래서 진짜 최대치로 손도 안 닿지만 뭐 정말 그 밑에 밟고 올라가는 선반까지 만들어 놓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상품들을 최대한 많이 늘려놓고 그렇게 운영하죠. 한 1,800 정도 보통 됩니다. 1,800에서 2,000 사이. 높이가? 예. 엄청 높네요. 그렇죠. 보통 이제 못 꺼내는 경우도 있는데, 못 꺼내더라도 뭐 위에다가 뭐 재고라도 쌓아놓게, 그러니까 최대한 높게 하는 게, 잘 보이는 곳에는 당연히 잘 나가는 상품을 놓고 맨 위쪽에는 좀 아무래도 당연히 좀 덜 나가는 상품을, 회전율이 낮은 거는 위쪽으로 좀 그 위치를 하죠, 당연히. 왜냐면 잘 못 꺼내니까. 근데 어쩌다가 이제 뭐 보통 이제 편의점 목적 구매라고 하는데, 진짜 목적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은 그 상품이 그 잘 보이는 곳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. 물어보니까요. 왜냐면 어차피 잘 안 나가는 상품이니까 자기네들도 물어봐요. 그래서 물어보면은 이제 찾아주거나 위에 있다고 하면은 이제 보고 할 수 있죠.
근데 최근에 추세는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. 본부에서도 예전에는 뭐 시계성이 중요하다 그러고 이제 앞에 잘 보여야 좀 트여야 된다고 하고 뭐 그러는데 요즘에는 반대예요. 어쨌든 상품이 많아야 된다고 해서 요즘에는 그 확장할 수 있는 진열대도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. 근데 저는 좀 과하게 좀 요구를 하죠. 무조건 많아야 된다. 그래서 이제 어쨌든 최대한 높게. 그래 뭐라도 하나 더 놓으니까.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 이제 점주님들이 이제 편의점 하시는 사장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인지를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.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.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어떻게든 그냥 상품을 조금이라도 더 넣을 수 있게 해놔야 돼요. 진열을 어떻게 하면 더 재고를 넣을 수 있을까 그 연구하는 거를 거의 뭐 19년 동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. 다 터질 듯이 진열을 해놔야 돼요. 근데 사실 근무자는 좀 힘들죠. 근무자를 편하게 하면은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거고, 근무자를 힘들게 해야 사실 고객들은 편한 거니까. 그래서 이제 제가 기존점을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기존 점 중에서 좀 매출은 그래도 한 150에서 200 나오는데 사실 좀 점포가 좀 망가져 있는 점포가 있어요. 재고도 이제 별로 없고. 그런 점포가 진짜 잘만 만지면은 굉장히 알짜 점포가 될 수 있죠. 근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방을 뭐 구하거나 이러면은 가면은 좀 막 지저분하고 이러면은 그 꺼리게 되고 좀 깨끗하게 돼 있는 데를 좋아하잖아요. 근데 이제 편의점은 반대로 그렇게 좀 망가져 있는 점포를 받는 게 굉장히 그런 시야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이 이제 과열 경쟁이 돼서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담배 거리가 이제 100m로 바뀌어서 좀 그렇게까지는 오픈을 못 하는데 예전에는 바로 옆에다 오픈할 수 있었거든요. 한 50m만 되면. 저도 경쟁점들이 막 항상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제가 오픈하면은 그 신규로 오픈하면 그 옆에다가 GS가 들어오고 뭐 그 옆에 세븐 들어오고 이마트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어쨌든 내보내야지 내가 이제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. 같이 어쨌든 경쟁하면은 서로 나눠 먹기니까. 근데 그러려면은 결국 재고가 제일 중요하다. 상품이 중요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. 계속 망가지게. 그러면은 망가지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나가게 되거든요. 저는 경쟁점을 한 8개 이상은 폐점을 시켰거든요. 실제로 뭐 돈을 주고 폐점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.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돈을 좀 주고 폐점시키는 것도 굉장히 효율이 좀 나요. 당장에는 좀 목돈이 좀 들어가지만 이제 그게 한 6개월, 1년 되면은 바로 이제 회수할 수 있는 돈이 되니까. 처음에는 이제 사장이 제일 많이 움직여야 돼요.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. 그렇게 해서 손익이 나야지 이제 근무자도 이제 월급제로 해서 좀 질이 좋은 그런 근무자를 구해서 선순환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. 지금은 이제 편의점이 굉장히 힘들어서 쪼개기로 15시간 미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막 쪼개가지고 쓰거든요. 그렇게 쓰면 사실 그 쓰는 직원들은 책임감도 없고 사실 어쨌든 질이 안 좋은 거죠. 사실 보면은 손님들한테 접대도 그렇고 뭐 앉아서 핸드폰만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월급제로 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. 투자를 해서 괜찮은 사람 뽑으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친절하게도 하고 상품 진열도 하고 뭐 근무도 안 빠지고 이렇게 해서 선순환을 일으킬 수가 있죠. 결국 돈이 돼야지 또 거기에서 또 경쟁력이 생겨서 다른 어쨌든 경쟁점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죠. 항상 뭐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 최저시급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. 그게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.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가지고. 근데 그 덕분에 항상 또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최저시급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. 주변에서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점포도 하고 어쨌든 손익도 좀 나는 편이어서 못 버티진 않았는데 못 버티는 분들이 이제 나가고 폐점하게 되면은 독점하게 되니까 매출이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보통 30-40% 막 20-30% 오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많아서 한 3-4점포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오른 경우가 많아서 좀 많이 오르고 있죠. 이제 상권을 봐야지 알겠지만 사실 브랜드 파워는 확실히 있어요. 그래서 CU랑 GS는 완전히 이강 체제라서 차이가 없고 나머지 이제 그 다음이 세븐이고 그 다음이 이마트인데 이제 그 경쟁에 따라서 좀 이제 면적이 어쨌든 중요하긴 한데 CU, GS가 들어와 있으면은 어쨌든 세븐, 이마트는 경쟁에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. 제가 보통 경쟁점을 폐점시킨 점포들도 대부분 이마트, 세븐이었습니다. 지금 현재는 저는 CU랑 GS밖에 안 하고 이제 세븐은 해봤는데 세븐은 또 이제 사실 해보고 나서 세븐은 하면 안 되겠다. 이마트는 당연히 이제 세븐보다도 안 되니까 오히려 더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CU, GS 말고는 저도 이제 아예 추천드리진 않고 제가 사실 복장도 CU, GS 그 유니폼을 반반한 복장을 하고 이렇게 있거든요.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CU, GS 말고는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왜냐면 경쟁이 안 돼요.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요.
인식도 인식이고요. 일단은 상품이 너무 떨어져요. 상품이 경쟁이 안 돼요. 일단은 시스템도 당연히 경쟁이 안 되지만 시스템이 안 되니까 상품을 이제 적정하게 들여놓지 못하니까 경쟁이 안 되죠. 사실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건 상품력이 제일 중요해요. 근데 상품은 CU랑 GS는 대동소이해요. 근데 제일 이제 편의점의 상징이 이제 신선 상품들이거든요. 신선 상품들이 제일 중요한데 그 상품들의 경쟁력이 떨어지죠. 그러니까 도시락, 이제 김밥, 삼각김밥 이제 그리고 유제품들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 상품들이 좀 떨어지죠, 확실히. 그리고 이제 면적이 뭐 막 2배 이상 차이 나고 이러면은 뭐 좀 비벼볼 만은 한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사실 이제 세븐이랑 이마트는 좀 도태될 수밖에 없죠. 이게 편의점의 이제 본질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저희가 편의점을 들어가는 기본 욕구는 일단 자기가 필요한 걸 사야 되거든요. 다른 것들 뭐 서비스라든지 뭐 청소 이런 것보다 상품이 자기가 살 게 있어야 돼요. 결국은 없으면은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상품을 많이 들여놓을 수 있느냐에 없느냐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면적이 크니까요. 이제 하나만 꼽으라면 제일 중요한 게 재고량인데 이 재고량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게 면적이 어쨌든 좀 어느 정도 돼야지 많이 넣을 수가 있어서 면적이 중요합니다. 점점 그래서 요새는 이제 편의점하고 슈퍼하고 경계가 약간 무너지고 있잖아요. 편의점을 좀 다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면적이 점점 큰 편의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. 시장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무조건 커야 됩니다. 커야지 이길 수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편의점의 본질을 좀 따져봐야 돼요. 편의점 자체라는 게 수익이 높지가 않아요. 왜냐면 좀 안정적이니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잖아요. 큰 돈을 바라고 이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얼마 못하고 이제 그만두죠. 큰 돈을 벌 수도 있어요. 뭐 저 같은 경우는 큰 돈도 벌지만 이게 큰 돈을 벌려면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직업이거든요. 그래서 처음부터 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은 좀 힘들고 그리고 일단 게으른 사람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이 일이 굉장히 반복적인 일이거든요.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게 이제 집안일하고 좀 비교를 하는데 이게 안 하기로 하면 끝도 없어요. 안 해도 별로 티가 안 나요. 이제 서서히 이게 망가지거든요. 계속 꾸준하게 똑같은 반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. 이게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이 상품들 많이 해놓고 뭐 깨끗하게 해놓고 하루 했다고 뭐 몇 달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.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편의점업인데 운동으로 따지면 마라톤하고 똑같아요. 굉장히 지구력이 중요해서 뭐 하루 10하고 다음날 1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5를 하더라도 꾸준히 5만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뭐 하루 뭐 불태운다고 한 10 해놓고 한 일주일간 1만 하면은 점포 망가지고 이제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죠.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걸로 큰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신규를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거든요. 근데 이제 신규로 꼭 해야 된다고 하면은 좀 독점 상권이 될 수 있는 곳. 처음에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뭐 아파트 상권이라든지 거기에서 이제 상가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거기서 독점으로 이제 편의점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곳이 아니면은 리스크가 좀 너무 커서 사실 추천드리진 않고요. 편의점이라는 업 자체의 본질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. 편의점이라는 거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거든요. 한마디로 좀 안정적이고 좀 망해도 좀 돈을 덜 잃는 그런 업종인데 거기다가 큰 금액을 바라고 이제 들어가면은 아주 크게 이제 대유 저처럼 이제 몇 억씩 날리고 좀 뭐 처음에 했던 게 뭐 1억 날렸지만 최근에 했던 것도 뭐 3억 이상 날리는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잘못 들어가면 정말 이게 빠져나오기 정말 힘들거든요. 그렇죠. 신축 아파트에서 이제 상가 중에서 상가들의 편의점 자리를 하나를 줘야 해. 그러니까 다른 데는 편의점을 안 주는 거죠. 그런 상권은 이제 항아리 상권이라거든요. 그런 상권들은 좀 어느 정도 매출이 보장이 돼 있으니까 좀 안정적이고 수익이 잘 나오죠. 보통은 오피스텔이나 이제 원룸 뭐 이런 데가 이제 1인 가족이 있는 데가 제일 장사가 잘 되거든요. 왜냐면 그래야지 생필품 사 먹고 편의점에서 뭐 도시락에 사 먹든지 하는데 이제 아파트들은 보통 가족 단위로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편의점을 안 가고 좀 큰 마트, SSM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마트 같은 데 가서 사오니까 사실 매출 객단가가 굉장히 낮죠. 그런데 아니고서는 뭐 원룸이 좀 많은 곳 그런 곳이 좋고 오피스텔 상가. 그러니까 어쨌든 좀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. 그러니까 살지는 않아도 여기에 반나절이라도 좀 뭐 출퇴근해서 이제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이 많아야지 어쨌든 간에 장사가 좀 되는데. 저 같은 경우는 좀 그 오피스 상권 신규 상권에 제가 대인 적이 있어가지고 그쪽은 좀 진짜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오피스 상권은 채워지기 전까지는 매출이 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런 데를 독점으로 아무리 들어갔어도 신규로 들어가면 정말 이 처음 뭐 2, 3년을 버틸 수가 없어요. 일반 사람은. 저 같은 경우는 버텨본 적은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그 다점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이제 메꿔가지고 버텼는데 그냥 사람이 뭐 한 달에 진짜 300, 300을 계속 돈을 박으면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절대 오피스가 많은데
오피스만 있는 곳은 초창기에 들어가는 건 정말 자살하러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정도로 힘듭니다. 그래서 좀 사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. 오피스텔처럼. 예, 체류를 하거나 거기서 진짜 살거나 오피스텔처럼 원룸이나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사람들이 생필품도 필요하고 혼자 살면은 해먹는 게 손해잖아요. 그래서 와서 돼 있는 이런 식품들을 사 먹으니까 도시락이라든지 뭐 김밥이라든지 이런 걸 사 먹으니까 이 1인 상권이 제일 좋아요. 이제 사실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상권은 아직도 슈퍼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. 슈퍼를 어쨌든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정적이긴 해요. 그 슈퍼를 이제 권리 주고 들어가서 거기를 이제 편의점으로 바꾸면은 표면적으로 매출도 나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편의점으로 바꾸면 매출이 오르거든요. 그래서 그 상권은 좀 안정성이 크고 대신에 이제 권리가 좀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래도 돈을 좀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상권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많이 이제 지금 현재는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제 많이 남아 있어요. 아직도 슈퍼가. 근데 그게 제일 저도 그걸 슈퍼로 들어가서 성공한 경우가 또 있는 것도 있지만 슈퍼가 제일 안정적인 건 사실입니다. 구축 아파트나 아니면은 뭐 구축 뭐 원룸촌이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 상권 뭐 이런 데에 많이 있죠. 그런 데에 들어가면은 좋습니다.